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오늘도 이제 프린트 나가는데, 넘겨볼게요. 어디 할 차례냐면, 페이지 가셔서 교재로는 그 페이지 4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5페이지를 보시면, 저번 주에 44페이지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공급을 배우셨습니다. 수요공급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어차피 또 나중에 또 1, 2월 달에 갈 거니까 45페이지 가시면 경기 변동론이라는 게 있나요? 자,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1번 순환적하고 4번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게 있죠. 요거하고 밑에 박스하고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경기 변동에서는 문제가 한 문제가 무조건 뜹니다. 한 문제가 뜨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요. 부동산 경기 변동론, 경기 변동론을 본다면 문제가 한 문제가 반드시 뜹니다. 떠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경기 변동론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들어보세요. 따라서 거미집 이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거미집 이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쪽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거미집이론은 이제 조금 이 홀수년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27, 29. 올해가 몇 해인지 알고 계시죠? 30일이죠. 그래서 거미집이론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고, 자, 여기 인문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을 배우시는데, 자, 따보세요. 경기 변동. 경기가 안 변해요? 변해요.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밑에 그림은 아주 그냥 간단한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을 봐요. 국면. 이렇게 네 가지의 순환 국면이 있고요. 순환 국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특수 국면이 안정시장이라는 거거든요. 안정시장. 안정시장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 자, 지금 아직 기본성은 안 나왔지만 부동산 경기가 항상 좋아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시 또 좋아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4개의 국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 4개의 국면을 우리 시험 문제는 그 특징을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제 그게 그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왜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지금 보고 계셔요?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칠판 주기에는 그냥요, 일반 재화예요. 이건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근데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에 대한 의미는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 우리가 꼭대기점을, 자, 따라서 정점,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회복이 굉장히 느려요. 그 다음에 종합정책을 쓰게 되면 후퇴가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미리 간다면 부동산 경기는 회복이 빠르다, 회복이 느리다. 느려요.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래 가기 때문에 회복이 좀 느린 상태죠. 그죠? 그래서 회복이 느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경기가 막 가열되어 있으면 정책을 쓰면 냉각되긴 쉽죠. 그렇다고 해서 후퇴는 빠르게. 그래서 후퇴는 빠르게.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자, 우리가 이제 꼭대기점을 정점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등산을 하시게 되면은 2시간 잡으면 올라가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겠어요? 좀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2시간 잡으면 1시간 반이면 30분 내려오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자, 따라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그래서 그런 그림에 대한 의미예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러면 여기 후퇴가 빠르니까 경사가 졌죠. 따라서 우경사.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래서 다시 할게. 회복이 빨라, 회복이 느려.
후퇴가 빠르지.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자, 뭐 공급자 중시나 수요자 중시라는 얘기 찾으셨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이 공급자를 매도자라고 나와요. 매도자라고 나오고 수요자를 매수자라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 과정에서 딱 거기서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자, 따라서 매도자 중시, 매수자 중시. 이 시장이 어느 시장이냐만 구분하면 되거든요. 그죠? 구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안정시장까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입문 과정에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경기도 그냥요,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죠. 아까 꼭대기점을 무슨 점이라고 했어요? 정점이죠. 그죠? 정점이고, 그럼 바닥점은 무슨 점이겠어요? 저점 찍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저점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경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4개의 금연으로 순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가격도 하나의 가격 변동도 경기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해요. 그죠?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을 따라해봐요. 상향시장. 상향시장. 상향시장은 이렇게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자, 여기 떨어지는 요거 모습이 후퇴시장. 구분명이 다 틀리겠죠. 그죠? 후퇴시장. 후퇴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향시장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덧점을 찍고 회복할 수 있죠. 회복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복시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 이 저자복구에서 하시는 것은, 자, 딱 매도자 중시, 매수자 중시. 요걸 이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시현상이에요, 중시. 누구 중시냐. 자,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럼 팔려고 할까? 안 팔려고 할까? 안 팔려고 하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호가라는 게 있어요. 그죠? 계속 그냥입니까? 올라갑니까? 그럼 내놔야 안 내놔? 안 내놓고 계속적으로 매도자가 장난질 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나? 그러면 매도자는 팔려고 할까? 안 팔려고 할까? 안 팔려고 해서 매도자 중시로 간다는 거죠. 그럼 매도자는 팔려고 한다, 거래를 미룬다. 매수자가 자꾸 땡기려고 하죠. 그럼 우리가 매수자가 시장이 많고 매도자가 적으니까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누구를 꼬셔야 돼요? 매도자를 꼬셔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나 아니면 신문에 지금 중시가 매도자 중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매수자가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죠. 살까 거래를 미룰까. 매수자 중시가 되는 거예요. 매수자 중시가 돼서 이쪽 시장은 매수자가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럼 매도자는 자꾸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는 산다, 기다린다. 거래를 밀어요. 아시겠죠? one more time. 여기 누구 중시? 매도자 팔려고 한다, 거래를 미룬다. 이게 땡기지, 그지? 얘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지? 얘는 누구 중시? 그러면 얘네들은 거래를 미루겠지? 얘가 팔려고 하겠지? 그럼 고급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기초연매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그냥이야, 가격이 막 올라가. 여기는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글씨로 가는데, 글씨로 간다. 그럼 여기 올라가는 시장이고 내려가는 시장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매도는 떨어져, 매도는 올라가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매수는요? 죽인다. 회복은요? 올라가고. 후퇴는? 뭐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그거야. 매도자하고 매수자 시장만 잡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국면별 특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걸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따보세요. 안정시장.
안정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경기가 막 안 좋아요. 막 IMF가 터지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따라서 불황. 불황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자체가 막 떨어지죠. 근데 잘 안 떨어지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전쟁이 터지면 안 되지. 우리가 IMF나 막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도 막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으면 우리가 안 좋더라도 자, 따라해보세요. 불황에 강한 시장.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명동이나 강남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그러면 경기를 잘 안 타는 시장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그걸 따라서 안정시장. 자, 따라서 불황에 강한 시장. 그럼 이건 구면이 아니라 순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느 구면에다 존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안정시장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나 아니면 위치가 좋은 점포 같은 거는 잘 불황 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가벼운 상승을 하죠. 이게 따라서 안정시장. 안정시장은 순환이에요? 순환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모든 구면에 걸쳐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유력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올해 몇 회인지 아세요? 알아서 몇 회? 형식이가 얘가 뜰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죠? 그래서, 자, 얘는 따라서 순환 국면. 그러면 국면별 특징이 나오겠죠? 거기서 안정시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뜨면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이에요. 경기 변동의 유형.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따라해보세요. 순환적. 자,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계절적. 그 다음에 이제 순계추물하고 암기하는데, 우리가 이 장기는 추세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추세적. 그 장기적을 우리가 추세적으로 나와요. 장기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작위적 변동. 그 네 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순계충으로 이제 암기하시는데, 자, 순환이라는 자체는, 자, 아까 요거 따라해보세요. 순환 국면. 네 개의 순환 국면이 있었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계속 순환을 해요. 계속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전반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순환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가 비순환 쪽으로 말해요. 비순환적. 자, 그럼 순환적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 요 순서가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나중에 우리가 문제집 같은 걸 보시면 회복부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자, 그럼 회복 다음에 뭐가 오죠? 상향 다음에. 아이씨, 하향이라 그래. 여기 이거 후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상향 다음에 하향 오면 안 돼요? 뭐가 온다 그러셔야 돼요? 후퇴. 여기가 하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중개업을 하시다가 투자자가 와갖고 정점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저점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디를 선택하셔야 돼요? 저점이죠. 정점은 그냥입니까? 후퇴할 가능성이 내포됩니까? 그럼 상향 다음엔 뭐가 오겠어요? 후퇴. 그럼 여기는 투자의 적기가 아니죠. 그럼 투자의 적기는 정점이에요? 저점이에요? 여기가 투자의 적기면 여기도 투자의 적기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점을 지나서 뭐가 온다? 회복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는데 모의고사가 막 저점을 찍어요. 20, 30점. 그래도 그냥이다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죠. 이해 가셨어요? 내가 저점에서 투자했으면은 투자를 잘한 거죠. 그걸 자 떠올라요. 자, 따라서 회상하다. 그럼 어떻게 돼? 나한테 이익이 생기죠. 따라서 후하다. 그래서 따라서 해상후하. 다시 해상후하.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죠? 해상후하. 해상후하. 해가 뭐예요? 회복. 상이 뭐예요? 상향. 후가 뭐예요? 후퇴. 하가 뭐예요? 하향. 또 뭐가 와요? 회복이 오겠죠. 그죠? 회복이 옵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계절적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1년 단위로 반복을 합니다. 1년 단위로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봄과 가을은 이사를 많이 하니까 거래가 활발하죠.
그죠? 근데 여름하고 겨울은 좀 이사를 안 하니까 좀 어떻게 거리가 안 좋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대학가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개념입니까? 공실이 생깁니까? 그럼 계절적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부산대학교에서 중개부를 하시게 되면 계절적을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1년마다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순환적과 계절적을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자, 작년에 이제 공부하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아까 따라해보세요. 정점, 저점. 정점, 저점이 나오면 순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허가량이, 자, 5월 달에 정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후퇴하기 시작한대요. 그죠? 그럼 계절입니까? 이건 순환입니까? 순환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향 다음에 여기 저점을 찍고 회복할 수도 있죠. 그럼 저점을 찍고 뭐 12월 달에 뭐 우리가 3월 달에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더라. 이건 계절이다, 순환이다. 순환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 자, 따라서 정점, 저점. 요게 나오면 순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 있죠, 대학교에. 그 무슨 쪽으로 찍으셔야 돼요? 계절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매년, 자, 따라서 매년 12월. 매년 12월은 매년마다 반복을 하죠. 그럼 12월 달에 다른 달에 비해서 건축 허가량이 줄었다는 건 계절입니까? 이건 순환입니까? 계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월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계절 찍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럼 힌트를 드리면, 자, 따라서 정점, 저점. 그럼 뭐가 나와야 되고? 순환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봄과 가을은 이사철로 거래가 활발하다. 뭐예요? 계절적 찍으셔야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출제원들이 어떻게 내겠냐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입문과정에서 이렇게 막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장기적. 장기적은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재개발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재개발이라고 이제 안 나와요. 재개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간다는 건 옛날이야. 따라서 추세적. 적어. 거기다 추세적이라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라고 적어요. 지속적. 자, 건축 허가량이, 자, 따라서 지속적. 경제 성장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요새는 추세적이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장기적으로 안 나오니까 고쳐주시고. 무작위적이라는 단어가 있나? 요거 별표 쳐, 이거. 자, 요거는 예기치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견한다, 예기치 못한다. 그래서 불규칙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주기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연재해 같은 거는 예측하기가 쉬워요. 자연재해는 어려워요. 지진 나는 거 어떻게 예측해요? 그죠? 근데 지진은 건축활동하는 애들은 지진이 나길 원해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면 뒤지니까 조금만 지진 나게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 회사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렇지? 근데 예측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무당도 아니고. 그렇죠? 코로나 예측했어? 2년 전에 예측했어? 못했잖아, 그지? 그래서 코로나 나올 것 같아, 코로나. 코로나 같은 것도 그냥에다 예측할 수 없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이야, 정책. 그래서 정책.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정책이 가장 유력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자체가 앞으로 무슨 정책을 쓸지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뭐, 831 정책, 무슨 82 정책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막 활성화됐다, 아니면 위축됐다, 그러면 이거 무작위적 찍으셔야 돼요. 보고 계셔요? 무작위 찾으셨나? 무작위적은 뭐라고 돼 있어? 예측하지 못하다 그랬죠. 지진홍수 정책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뭐 나왔었냐면, 계절적, 감정평가 시험 문제 학교론에 계절적과 무작위적을 반대로 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계절은 그냥요, 예측할 수는 있어요. 예측할 수 있죠. 지금 계절이 겨울이죠. 겨울 다음에 뭐가 와요? 봄 다음에. 그럼 뭐가 가을이 오잖아. 그럼 그냥 내년에 시험 보러 가야 돼. 예측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부동산 시장론. 자, 시장론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도 이제 잠깐 제가 찍어드리려고 하겠는데 이 시장론 자체는 여러 가지 파트가 나와요. 시장론. 그리고 시장론 자체는 이제 시장에 대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지대 이론. 그 다음에 입지 이론. 도시공간 구조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걸 냈으니까 그 시장의 개념 및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별표 치지 마세요. 시험 안 돼. 그냥 느낌만 봐. 시장이라는 건 수요금이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나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의 유형도 이것도 안 나와. 자, 따라서 구체적, 추상적 그런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추상적은 그냥 구체적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요금이 만나서 그냥 자본시장의 일종이다. 근데 어떻게 돼요? 구체적 장소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인데 거의 희박해. 별표 치지 말고. 그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나? 이거 나와. 이거 별표 하나. 별표 하나 치고. 그 다음에 기능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특성하고 기능을 묶어서 하나만 치세요. 하나만. 세 개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만 친다는 거는 가끔 가다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를 이제 알려면 부동산이라는 자체 우리가 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자, 이런 게 좀 여기 좀 부족해요. 자,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 이런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문가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시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론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다 불안전해요. 이거 알아야지만 시장 특징을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건 완전한 경쟁 시장.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이론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기준 잡는다. 자, 그럼 보통 시장은 자, 따라서 불안정 경쟁 시장.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하거든요. 그죠? 굉장히. 그래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 경쟁 시장. 경쟁 시장.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현실로 봤을 때는 완전 경쟁의 시장이다. 불안전 경쟁이다. 불안전이다. 그 불안전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를 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알려면 어떤 특성이 중요하냐면, 자, 볼게요. 자, 이 완전 경쟁은 물건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동질성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가 토지의 특성에 개별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개별성 때문에 토지마다 똑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그게 다 이질성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질성이기 때문에 다 틀리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 칠판 주기가 1,000원이라는 완전 경쟁 시장은 이 정보가 완전히 공개됐어요. 따라서 완전한 정보. 완전한 정보예요. 완전한 정보. 완전한 정보인데, 부동산은요, 정보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점이 있죠. 완전하겠어요? 좀 불안전하겠어요? 불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전한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불안전한 정보, 저랑 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우리 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다, 불안전이다. 그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겠죠, 그죠? 이제 그걸 가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왜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거 있었죠. 자, 따라서 토지의 특성. 그 토지만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도 일반지와 같은 다른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자, 그러면은요, 저번 시간에 부동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게 3번이에요. 자, 따라서 국지성. 찾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국지성은,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저번에 기억나세요? 그래서 국지성 나오면 무조건 무슨성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옆에다 부동성이라고 적어야지. 적었어요?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5번하고, 4번, 자, 5번하고, 6번하고, 7번을 한번 보세요. 5번, 6번, 7번 있습니까? 자, 재밌는 게 앞에다 B가 붙어요. 자, 따라서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B가 붙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갈게요. 왜 B가 붙냐? 들어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에요? 물건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별성. 개별성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질성이라는 것은, 자, 코카콜라가 지금 캔콜라가 1,000원이에요. 여기만 1,000원이에요.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똑같은 상품을 한번 거래가 되면 그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동질성, 공개성, 똑같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비동질성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공개를 한다, 잘 공개를 안 한다.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다, 비공개다. 비공개예요. 그죠? 무슨 아시겠어요? 만약 10억짜리 땅을 내가 2억 주고 샀어. 금매로. 라디오 청취 사연에 막 보내? 그러면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진다? 은밀하게. 다시 할게.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져? 그럼 이렇게 할게. 거래가 그냥 은밀하게 이루어져. 따라해. 어떻게? 다시 한번. 그럼 거래가 굉장히 공적이에요? 개인적인 사적이에요? 사적이 강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나? 그 다음에, 자, 봐봐. 완전 경쟁 시장은, 들어보세요. 제가 개별성 할 때, 자, 따라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일물일가라는 것은, 일물일가의 법칙은, 자, 요거, 따라해봐. 동일 물건.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똑같이 생겼죠? 여기 봐봐요, 여기 좀. 강의 찾으면 똑같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학원에서 어떻게, 가격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따라서 동일한 물건은 가격이 하나다. 똑같은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토지는 무슨 썸이라는 게 있지? 그럼 다 똑같아, 틀려? 정말? 그럼 일문일가 법칙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칠판주기처럼 딱 이렇게 표준화되거나 규격화되지 못하죠. 그래서 따라서 비표준화성. 찾았죠, 그죠?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비표준화성. 그 다음에 이 칠판주기는 똑같이 생기니까 물건이 똑같으니까 본사에서 물건을 띄어다 팔 수 있어요. 유통구조라는 게 있죠. 그럼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가 있는데, 자, 토지에 도매상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또라이지, 그지? 토지는 다 똑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얘가 출제가 돼요. 자, 이건 따라서 개별성 때문에 동질하다, 비동질하다. 그러니까 비가 3가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표준화야, 비표준화. 공개야, 비공개야. 조직이야, 비조직이야. 자, 따라봐. 3B. 그 B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우리 시험 문제 노려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째는, 자, 이제 천천히 좀 가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시장 진입이 좀 어렵죠. 그래서 불안전하게 만들고,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것도 매매 기간의 장기성.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지금 그냥요, 제목만 있어요. 제목만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매매라는 것은, 자, 여러분, 매매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럼 따라서 살매, 팔매. 이게 살매자고 팔매자라는 거는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살 때 시간이 적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요. 그럼 비싸서 그래요. 그죠? 그럼 고가기 때문에 구매자금을, 자, 고가성 때문에 구매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릴까요? 오래 걸릴까요? 그래서 사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 부동산은 황금성이 낮아요. 황금성이 낮다는 건 돈으로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오늘 강의를, 오늘도 1시 끝나는 거 아시죠? 1시 끝나고 이제
한 3시쯤 가갖고 집을 팔려 그래. 중개업소 가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사모님 언제 오시면 목욕탕 갔다 5시까지 올게요. 팔려 안 팔려? 바로 돈 현금화가 안 되죠. 따라서 황금성이 낮다. 아주 유력해요. 이게.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매로 내놓으면 빨리 팔리죠. 그럼 금매로 내놓으면은 비싸게 내나요? 좀 싸게 내나요? 싸게 냈죠. 그죠? 그럼 장기의 거래가 좀 곤란해요? 단기의 거래가 곤란해요? 단기 거래가 곤란하죠. 굉장히 장기로 간다는 거죠. 그럼 매매 기간이 짧다, 좀 길다? 길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수요 공급 조절의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바로바로 생산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수급 조절이 가능하죠. 근데 부동산은 시간이 적게 걸릴까? 오래 걸릴까? 오래 걸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안 돼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입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뭐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미리 이제 갈게요. 자, 기간을 단기로 줄 수 있고, 기간을 장기로 줄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이나 어떤 생산할 때 단기는 공급을 못하는 게 단기거든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바로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따라서 단기적 가격 왜곡. 자,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럼 수급이 조절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더 이 조절이 어렵다는 거죠? 단기에 더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단기적 가격 왜곡.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자, 8번은 뭐냐면, 자, 따라서 자금의 유용성. 자금의 유용성은 뭐냐면, 부동산은 저가예요, 고가예요? 그럼 돈을 안 빌려야 돼요, 빌려야 돼요? 금융 조건에 대한 자금의 유용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금의 유용성이 증대된다는 건 금리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수요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는 기능이었어요, 특성이었어요? 근데 오른쪽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기능과 특성을 한번 바꿔냈었거든요. 그죠? 근데 기능은 이 세 가지 외에도 한 2가지 더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세 가지만 있으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자, 동전은 따라서 특성하고 기능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의 기능은. 교환 기능이라는 자체가 가장 여러분한테 이해가 깊을 텐데. 자, 갑니다. 자, 여기 가지고 있는 볼펜하고 부동산이 똑같을까요?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를까요? 자, 따라서 캐릭터라는 건 걔가 갖고 있는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나타나고.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1,000원이라는 걸 그냥요 다 알고 있죠. 동질하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요 개별성 때문에 동질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비공개. 그럼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볼펜에서 나타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이건 시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까? 특성입니까? 특성. 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쓰고 계신 볼펜 훔쳤어요? 돈 주고 샀어요? 그럼 교환했죠? 그런가요? 그럼 주택도 훔친 거예요? 돈 주고 샀어요? 그럼 교환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역할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 저자가 쓰신 건 있지만, 자, 이렇게 볼게요. 너는, 자, 따라서 특성, 캐릭터, 성격, 삐진다는 건 그 사람만의 성격이잖아요. 그럼 너 삐지는 그 특성이냐 그러지, 너 삐지는 기능이 있어 그러진 않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 자원 및 공간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자원 및 공간 배분, 자원 및 공간의 배분. 자, 우리 시장에서는요, 수요공급이 가격을 통해서 부동산이라는 자원과 공간이 배분 안 된다, 배분된다,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교환 기능.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죠? 다음에 정보 제공. 시장은 가격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그죠? 그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정보 제공. 그래서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오른쪽 보시면 시장의 기능과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기능이고 그걸 붙여서 자유롭지 못하면 특성이라는 거죠. 자, 너 삐지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특성이 있다 그래요? 특성이 있다 그러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비표준화성에 대한 거는 이제 특성을 얘기하고 기능이 아니고 비공개는 특성이고 자원 배분의 공간 배분의 기능이 되겠죠. 아시겠죠? 나중에 또 암기 기법을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2개 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시험 문제보다는 이거예요. 자, 그럼 아까 요 비공개성은 기능이 들어갑니까? 특성이 들어갑니까? 이게 나왔었거든요. 기능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정리합니다. 자, 다음 보세요. 국지성. 지역마다 다르다. 국지성이 나오면 토지의 특성 뭐가 튀어나오셔야 돼요? 부동성이 튀어나오셔야 되고, 개별성 때문에 동질해요? 비동질해요? 그럼 공개, 비공개, 표준화, 비표준화, 조직, 비조직, 이게 튀어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수급조절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수급조절이라는 건 공급이라는 것은 장기한데요, 단기한데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특성하고 기능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됐다 중요한 게 그 오른쪽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나? 이거 3개 쳐, 3개. 우리 나와. 효율적 시장은 매년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주식 시장에서 출발했다는 게 있죠.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정보가 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 정보가 바로 시장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시 시장의 효율성. 자, 부동산도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내가 이 사거리에 토지를 샀는데 전철역이 3년 있다가 뜬대요. 그럼 3년 있다 땅값이 오를까요? 지금 즉시 오를까요? 그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따서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가를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정보의 효율성은 이제 새로운 정보 지체 없이 가치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자, 밑에 가시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성, 중강성, 강성인데 천천히 한번 제가 보여드리죠. 자, 여기는 이제 반드시 뜹니다. 반드시. 이 시험 문제가 반드시 뜬다. 그러면서 이제 잡아가야 되는데 천천히 갈게요. 넘기지 마야지.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 자, 어떻게 해요? 이 저자가 얘기하신 게 주식에서 따왔다 그랬죠? 부동산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부동산도 그냥 다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다.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내가 여기 땅을 샀는데 전철역이 3번 출구가 3년 후에 들어선다는 걸 발표했어요. 그죠? 그럼 3년 후에 오를까? 지금 즉시 오를까? 즉시 오르겠죠. 맞나요? 이걸 무슨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정보가 따라서 즉시,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가볼게요. 밑에 효율적 시장 유형 찾으셨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는 이런 거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좀 어려운데, 전철은 현재 생겨, 장래 생겨. 장래 생기지.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장래 올라가요?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가요. 그 편익을 현재 가치로 매겨버린다는 거죠. 아시겠어? 그래서 정보에 의해서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수익이 예상되면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 즉시 변화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엔 여기까지만 쳐. 부동산 가치에 관련된 정보가 어떻게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시장을 뭐라 그래? 효율적 시장. 여기까지만 쳐. 여기까지. 넘기셔서 그 중간에 있는 거는 그냥 심심할 때 읽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50페이지로 갑니다. 50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3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약성 시장, 중강성 시장, 강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약성은 약하다는 거고, 중강성은 강성이 둔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강성은 강하다는 얘기예요. 3가지 시장이 있죠. 근데 그것이 정보에 따라서 좀 틀리다는 거죠. 그 약성은 과거의 정보까지만 그 시장이 반영됐고,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며, 자, 강성은 미래까지 다 반영된 시장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시험 정보가 안 중요해요? 시험 정보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올해 시험이 30일이라고 아시죠? 그러면 그냥이 했어요? 30일에는 지금 봤어요. 봤죠? 그럼 그냥이니까 이 문제지가 공개돼 있으니까. 공개돼 있으면 내가 이걸 딱 보면 아 이거 나오겠다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1회부터 30일까지 기출문제집 모음지를 만들어 갖고 정답 해설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한테 두껍게 해서 한 100만 원에 팔려오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나도 안 사겠다. 진짜. 그럼 이거는 그렇게 뭐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뭐 기출문제집 같은 건 다 나와 있으니까 몇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이런 것들, 요거는 제가 분석해 봤더니요. 32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별표 3개 치세라는 건 현재 돈 주고 수강료 내고 듣고 있죠. 그 대부분 시장은 중강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강성은요. 자, 32회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제가 알아요? 지금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걸 팔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32회 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8월 달에 시험지를 유출해갖고 여러분들 커피숍에 이렇게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정답만 외우세요. 그럼 제가 100만 원만 달라고 하면 안 사겠어요? 바로 사야겠어요. 사야 되죠. 그죠? 왔다 갔다 돈 깨지고 내년에 또 올 거 생각하시면. 근데 저는 그냥요, 잡혀가요. 그럼 강성은 따라서 이론상 우리가 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론상. 그 다음에 참 굉장히 어려운 게, 자, 과거를 한번 보세요. 과거는 과거에 공표된 정보라는 단어가 있죠? 그때 분석하는 걸 따라서 기술적 분석. 찾으셨습니까? 기술적. 이 기술적은, 자, 여러분들 봐봐요. 만약에 주식이라는 게 지금 장이 닫았어. 그럼 이렇게 됐다는 것은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 그럼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기술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술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표현을 쓰고, 자, 따라서 기본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분석을 하실 때 주식이나 부동산을 과거까지 분석하는 게 거의 기본이에요.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현재까지 가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그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과거까지만 분석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럼 과거의 자료 토대로 시장가치 변동을 분석하니까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근데 기본은 어디까지죠? 과거예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과거가 포함된 정보라는 거죠.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공표된 정보는 기본적 분석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투자할 때 자, 따라서 현재 정보. 현재 정보는 스마트폰에 뜰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회사가 지금 어떤 영업 실적이나 사업 계획 같은 거는 공표된 거를 지금 분석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과거만 분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본이라고 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가면. 그러면 과거까지만 분석하는 건 뭐라고 하고? 기술적. 과거와 현재까지 다 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야매를 안 쓰려고 했는데 집에 가면 다 까먹거든요. 자, 다시 할게요. 기술은 따라서 과거까지. 다시 기본은 현재까지. 그럼 기본 과거와 현재가 같이 분석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따라서 기술, 기본. 이 한 글자가 집에 가서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제 술을 먹었어요. 술 어제 먹었어요. 술 언제 먹었죠? 그럼 과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본죽이라는 가게 아세요? 본죽? 죽 파는데? 그럼 제가 현재 가서 본죽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제 뱃속에 뭐가 있죠? 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술은 언제 먹었어? 본죽은 지금 먹지? 근데 먹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술이 있어. 까먹으면 안 돼? 알겠지, 그지? 술은 언제 먹었어? 그럼 어디야? 과거까지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본죽은 언제 먹어? 현재 먹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본이라는 자체는 과거만이다, 현재까지다. 현재까지 하는 거죠. 잊으시면 안 돼? 알았지? 다시 술은 언제 먹었고? 과거고. 본죽은 뱃속에 술이 차 있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미래 정보는 현재 공표됐어요? 공표되지 않았어요? 그 미래 정보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 박스 보시면은 초과이윤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근데 두 가지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자, 따라해보세요. 정상이윤, 초과이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 정상이온과 초과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를 얻으면 득이고 모르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이온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이온을 정상이온이라고 해요. 만약에 저랑 같이 여기 근처에 부산은행 가갖고 오늘 만약에 1,000만 원을 맡겨요. 그럼 오늘 이 정기예금 이자가 만약에 1.5, 자, 2% 준다. 나만 줘요? 다 줘요. 다 주죠. 그래서 정상이온.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온을 정상이온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근데 갑돌이가 그게 싫어서 부동산에 투자해요.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정보를 얻어갖고 2%가 아니라 12%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0%를 더 얻었죠. 이걸 따라서 초과이온. 초과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상이온과 초과이온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아까 약성이온 쪽 시장은 어디 정보까지만 반영했죠? 과거. 분석이 무슨 쪽 분석이죠? 기술적. 그럼 얘기해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있어요?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럼 박스를 보세요. 약성 과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과거로는 초과이온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과거 정보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얘기 좀 해봐요. 그럼 현재 가치에 반영된 정보이기 때문에 과거로는 절대 초과이온 얻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현재와 미래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현재와 미래를 얻으면 무슨 이온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온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얘가 초과이온 얻을 수 있다는 건 아직 시험지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약성도 있을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의 현재 정보를 몰라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다 중간성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자, 부동산도 대부분 그냥 다 중간성이다. 중간성 있어? 사셨어? 별표죠, 별표. 그래서 부동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이야, 대부분 중간성이야. 중간성이죠. 거의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시장이 중간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간성은 과거야, 현재까지야. 그럼 우리 누구나 다 핸드폰 있잖아. 그럼 이 시장이 거의 대부분 시장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현재까지 분석하는 건 기술이야, 기본이야. 이게 대부분이지. 그러면 중간성은 과거, 현재까지만 반영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누구도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근데 우리가 어디가 막 개발될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미래의 정보를 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캤을까? 돈을 지불했을까? 정보 비용이 나갔겠죠. 맞습니까?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온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할당해서 초과이온 얻는 시장이 투기가 발생했다 그러거든요. 부동산도 그냥이야 투기 발생할 수 있어. 발생할 수 있죠. 이게 대부분 시장이에요. 맞나요? 근데 강성은 제가 현시대라고 했어요. 이론이라고 했어요.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강성은, 자, 봅니다. 강성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까지예요. 현실이다, 이론이다? 이론이에요. 이거 나타날 수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석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무조건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어요. 초과이온. 강성에 초과이온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고 계셔요? 강성 어디까지 다 반영됐다고 얘기해봐. 과거, 현재, 미래, 공표되지 않는 것까지 다 반영됐거든. 그럼 어떤 이유도 초과이온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힌트를 드리면 강성 나오면 초과이온 나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렇게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따라오셔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여러분 대부분 시장은 제가 중강성이라고 얘기했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과거만 알아요? 현재도 알아요? 현재까지 알죠. 그러니까 대부분 시장은 중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아시겠죠? 약성도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약성도 초과는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아직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냥 과거로만 초과는 얻을 수 없다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자, 합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기술이죠. 기본은 과거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현재까지. 그래서 술과 본. 술은 언제 먹었어? 그럼 과거고. 본죽은 언제 먹었어? 그럼 모두 포함되어 있어? 술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거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정상이온은 그냥이야 누구나 얻을 수 있어. 초과이온은 어떻게? 더 얻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자, 요것만 하나만. 여기 안에서는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어? 정상이온. 이걸 넣으면 초과이온 이렇게 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얘가 동그라미 그린 게 과거까지만이지. 보고 있어? 과거는 무슨 이유 얻을 수 없어?
초과는 얻을 수 없죠. 근데 현재 미래는 얻을 수도 있다. 맞죠? 부동산은 대부분 강성이야, 중강성이야. 과거야, 현재까지야.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유만 얻어? 이거 보고 얘기해. 무슨 초과인이 왜 나와? 여기 안에 정상이니까 미치고 환장하네 진짜. 아시겠습니까? 여기 안에는 정상이냐 하는 건 열심히 하라. 그럼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건 바다고 요거 안에만 그럼 요거 무슨 이윤? 정상이에요, 정상. 그럼 미래를 얻으면 무슨 이윤? 초과인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강성은 현실이다, 이론이다? 그럼 강성은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이만 얻고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강성 나오면 무슨 이윤 나오면 안 돼. 초과이윤. 강성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까지야. 다 반영된 거지. 그렇죠? 그럼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 중앙성 쪽이지. 그렇죠? 그 미래 정보를 누가 알 수 있네? 그 사람은 초과는 얻을 수 있네. 그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화를 낸 거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튼 또 뭐 강의 재밌어요? 재밌게 들으세요. 그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